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K-팝? K-드라마? 그런데 이제는 K-수학까지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2024년 영국 바스에서 열린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한국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성과는 단순히 우수하다를 넘어서 세계 수학계를 뒤흔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대회 수상보다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충격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국 선수들이 풀어낸 문제만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나온 혁신적인 접근법, 그리고 이 대회가 끝난 후 전 세계에 전한 한국 학생들의 메시지가 정말 놀라운데요. 잠시 후 이 메시지가 왜 전 세계 수학자들의 마음을 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또다시 빛나게 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대회의 감동적인 순간과 놀라운 디디 이야기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줄여서 IMO. 대회가 열리는 영국의 한 강당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수학 천재들이 자리를 잡고 긴장감이 가득한 대회장의 공기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미국 팀은 최신 계산기를 사용해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고, 중국 팀은 팀원들끼리 복잡한 수학 알고리즘을 점검하며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온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한 팀만은 유독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팀이었습니다. 한국팀은 문제지를 받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와 자신감이 찬 눈빛을 교환하며 차분히 문제를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심사위원 중 몇몇은 눈을 떼지 못하며 한국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회 준비하는 모습만 봐도 한국팀은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단순히 실력만이 아니라 태도에서부터 느껴지는 여유는 항상 상위권을 휩쓰는 국가답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팀들은 최신 계산기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지만 한국팀은 단순한 종이와 펜만 사용했습니다. 심사위원의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그들은 종이와 펜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8자리 숫자의 제곱근을 암산으로 계산을 했다니.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잠시 후 대회의 첫 문제였던 고난이도의 기하학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풀이 과정에서 벽에 부딪혀 답안을 작성하는 데만 3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은 어땠을까요? 한국팀은 문제를 푸는데 단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푸는 모습조차 여유로웠고 답안을 제출한 순간 심사위원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원 만점. 이 소식을 들은 미국팀의 지도교사는 깜짝 놀라며 한국팀의 지도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 질문에 한국 지도교사는 단순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계산기를 믿지 않습니다. 수학의 본질은 숫자 감각과 패턴을 읽는 직관입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는 한국의 수학 교육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철학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수학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인 것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성공은 단순한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노력과 열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IMO를 준비하며 학생들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학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풀이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쉬운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한국 지도교사는 연습 과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학은 답을 외우는 학문이 아닙니다.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논리를 찾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답보다 풀이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한국팀의 훈련은 단순히 기존 문제를 푸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2-3가지 방식으로 풀이하고 그중 가장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팀원들끼리 끝없는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한 학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은 단순히 점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결정하는 과정 같았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 학생들이 연습으로 풀었던 문제들이 일반적인 IMO 난이도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지도교사마저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도전하게 했고 학생들은 이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며 풀이 방법을 스스로 개발해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볼까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데 하루 아니 일주일이 걸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답을 찾았을 때의 깨달음과 희열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
한국팀의 팀워크였습니다. 매일 저녁 학생들은 서로의 풀이를 검토하며 새로운 시각을 제안했습니다. 네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내가 채우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네가 보완한다. 이런 협력은 단순히 연습을 넘어 IMO 본선 무대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연습 중에 나온 한 질문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열정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만 풀어야 하나요? 다른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은 지도교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란다. 수학은 답을 찾는 학문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드는 학문이지. 그 질문을 통해 한국팀은 단순히 답을 찾는 것을 넘어 문제를 재창조하고 완전히 새로운 풀이 방법을 만들어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본선 무대에서 이 창의적인 접근법이 빛을 발했는데요. 그들이 보여준 풀이 방식은 심사위원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본선에서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그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회 본선이 시작되자 대회장은 한층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계 각국의 수학 천재들은 문제를 받고 일제히 계산기와 프로그램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팀원들끼리 짧게 대화를 나누며 해결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한국팀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선에서의 모습처럼 문제를 받은 순간 그들은 조용히 각자 자리로 돌아가 종이와 펜만을 들고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죠. 그들의 차분한 태도는 대회장에 있던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일본 참가자는 대회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팀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고 재창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다뤘어요. 마치 예술작품처럼. 그리고 본선 문제의 난이도는 이전 라운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15자리 복소수를 계산하고 복잡한 좌표 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에 의존했지만 한국팀의 접근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한국팀은 한 3D 좌표 변화 문제에서 놀라운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문제 속 도형의 변화를 계산하기 위해 단순히 숫자와 공식을 적는 대신 종이를 잡으며 시각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머릿속 도형을 실제로 구현하는 듯하게 나왔습니다. 일본 심사위원 중 한 명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라 마치 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에서 한국팀의 창의적 접근법은 더욱 돋보였습니다. 기존 풀이 방식이 15단계를 요구했던 문제를 한국팀은 단 7단계로 단축하며 완벽히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를 확인한 IMO 위원장은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풀이가 아니라 수학의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대회장에 있던 모든 참가자들과 심사위원들은 한국팀의 풀이 과정을 지켜보며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들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수학의 본질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팀은 자신들이 단순히 점수를 넘어서 세계 수학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IMO에서 처음부터 한국의 위상이 마냥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IMO는 1959년 시작된 국제대회로 전 세계 수학 천재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가가 참여했지만 한국은 이 대회에서 한국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1988년 한국은 처음으로 IMO에 참가했지만 당시에는 상위권 진입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노력과 교육혁신을 통해 2012년에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며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단순히 한 번의 승리를 넘어서 수학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한국은 매년 상위권을 유지하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4년 대회에서는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히 점수와 순위만이 아니라 한국 교육 방식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독창적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을까요? 처음 참가했던 1988년과 지금의 한국팀을 비교해보면 엄청난 변화와 성장이 있었습니다. 초기 한국팀은 경험 부족으로 인해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고군분투하기 바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교육 철학과 접근법이 탄생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지금의 한국팀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뛰어난 팀이 아니라 세계 수학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팀입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노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팀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팀의 성공은 결코 단순한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과 뒤에는 한국 교육 시스템이라는 탄탄한 기반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기술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숫자를 이해하고 문제를 새롭게 보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습니다. 한국 교육의 독특한 훈련 방식은 IMO 같은 국제대회에서 특히 빛을 발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는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1. 숫자 감각 훈련. 한국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단순한 계산을 넘어 숫자의 패턴과 관계를 이해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987 더하기 876 같은 문제를 풀 때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의 구조와 관계를 분석하며 빠르고 직관적인 이해를 연습합니다. 이 과정은 수학 문제를 풀 때 숫자의 크기와 관계를 한눈에 파악하게 해줍니다. 심사위원들이 놀라워한 한국팀의 풀이 속도와 정확성도 바로 이런 훈련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2. 기하학적 직관 발달. 한국이 중학교 수학 수업에는 도형 문제를 풀기 위한 도형의 구조를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과 원이 함께 있는 문제를 보면 단순히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형의 변화를 머릿속에서 시각하며 풀이를 시작합니다. IMO에서 3D 좌표 문제를 풀 때 한국팀이 종이를 접으며 시각적으로 문제를 분석했던 상황 기억하시나요? 이러한 훈련은 바로 그들의 기하학적 직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3. 거꾸로학습법.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는 전통적인 문제풀이 방식을 넘어서 답을 먼저 가정하고 문제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방정식을 풀 때 먼저 답을 가정하고 그 답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거꾸로 추론하며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거꾸로학습법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의 창의성을 길러주게 되는데요. 이 방식을 통해 IMO 같은 대회에서 독창적인 풀이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의 이런 독특한 접근 방식은 단순히 점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죠. 이러한 교육 방식 덕분에 한국팀은 IMO에서 단순히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가 주목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 방식이 대회에서 어떤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한국팀의 성공은 대회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방식은 IMO 심사위원들뿐만 아니라 참가국 지도자들과 교육계 관계자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곧 전 세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세계 각국의 교육계는 한국팀의 방식을 배우기 위해 움직였고 IMO는 물론 수학교육의 패러다임까지 바뀌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대회가 끝난 뒤 IMO 위원회는 사상 첫 규정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단순 계산 위주의 문제를 줄이고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과정을 더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IMO 위원장은 한국팀의 접근법이 수학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수학은 정답을 맞추는 학문이 아니라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대회의 규정을 넘어 세계 수학계가 한국의 방식에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 저널 잡지에서는 IMO 2024 특별판을 발행하며 한국팀의 성과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표지에는 한국 대표팀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21세기 수학의 새로운 기준, 한국. 기사에서는 한국팀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세계 수학계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는지 상세히 다뤘습니다. 이제 세계 수학계는 단순히 규정 개정을 넘어서 수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기준과 방식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성공은 단순히 점수나 대회 성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 수학뿐 아니라 교육의 리더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세계에서의 한국 수학은 더 이상 싸워서 이길 경제 상대가 아니라 배워야 할 스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의 상처 속에서 세계의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IMO에서 한국팀이 보여준 창의적 사고와 교육의 힘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
세계 수학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대회의 성공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창의적 사고와 혁신을 가르치는 나라,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교육의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이고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단순히 한 번의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더 큰 꿈을 꾸고 전 세계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기반을 세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 국제올림피아드 수학경시대회에서 고생한 한국 선수들을 위해 격려의 댓글도 함께 달아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멋진 대한민국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